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기업, 바로 에임드바이오입니다. 2018년 삼성서울병원에서 시작해서요. 항체약물 접합체, 그러니까 ADC랑 뇌질환, 어쩌면 현대의학의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숙제를 풀겠다고 나선 아주 야심찬 바이오텍이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야심으로만 그친 게 아니고요. 상장도 하기 전에 이미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조 단위 기술 이전 계약을 연달아 따내면서 뭐랄까 시장을 그냥 뒤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에임드바이오의 어떤 기술력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지갑을 열게 한 걸까요? 자료에 나온 PADCMT라는 독자 플랫폼 기술,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PADCMT의 P가 페이션트, 그러니까 환자를 의미하거든요. 아, 환자요? 네, 기존의 신약 개발은 대부분 실험실에 그 G 모델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G한테는 효과가 있었는데 정작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뭐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성공 확률이 낮은, 어찌 보면 좀 막연한 방식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에임드바이오는 이 출발선 자체를 바꾼 겁니다. 실제 암 환자의 조직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음부터 사람에게 가장 잘 반응할 것 같은 타겟을 찾아내는 거죠. 와. 비유하자면 예전엔 그냥 지도 없이 정글이 들어가서 보물 찾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환자의 몸이라는 위성 지도를 가지고 보물이 묻힌 좌표를 정확히 찍고 시작하는 셈이에요. 당연히 성공 확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좌표를 정확히 찍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바로 그 수조 원대 파이프라인들이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독일 베링거 인게라임과의 계약이죠. 네, 무려 1조 4천억 원. 규모도 규모지만 2025년 10월에 체결되는데 아직 어떤 암을 타겟하는지조차 공개되지 않은 초기 단계 기술이었어요. 초기 단계인데도요? 네. 그런데도 글로벌 빅파마가 이 정도 거액을 선뜻 내놨다는 건 에임드바이오의 타겟 발굴 능력, 그러니까 그 위성지도 기술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주력 파이프라인인 AMP302는 더 구체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을 타겟하는데 뇌질환 치료의 가장 큰 장벽인 혈뇌 장벽, BBB를 투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 이게 특징이더라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2024년 1월에 미국의 바이오헤이븐이라는 회사에 기술 이전이 된 겁니다. 아, 뇌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서 아무 물질이나 못 들어오게 하는 아주 촘촘한 방어벽, 즉 혈내 장벽 BBB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문제는 좋은 약을 만들어도 이 장벽에 막혀서 뇌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에임드바이오는 바로 이 BBB를 통과하는 마스터키 기술을 가진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고 바이오헤이븐은 그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임상 1상에 들어갔고 국내에서도 임상 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정말 뇌라는 미지의 영역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단계네요. 베링거 인게라임, 바이오헤이븐 전부 글로벌 기업들인데 혹시 국내 기업과 협력한 사례도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AMB303이라는 파이프라인이 바로 SK 플라즈마와 손잡은 사례입니다. 이건 ROR1이라는 단백질을 표적하는 ADC인데요. 이 ROR1이라는 게 특정 암세포 표면에만 꽂혀 있는 깃발 같은 단백질이에요. 아, 암세포에만 있는 깃발이요. 네, 다른 정상세포에는 이 깃발이 없으니까 이 깃발만 골라서 공격하는 미사일을 만들면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죠. SK 플라즈마와는 단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임상 비용 같은 걸 함께 부담하는 공동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리스크는 나누고 성공의 과실은 함께 나누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정리해보면 상장도 하기 전에 이미 3건의 계약만으로 누적 기술 수출 규모가 3조 원을 넘었다. 와, 이건 정말 희망과 꿈을 파는 바이오텍이 아니라 실적과 증거를 파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되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공모 시장이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숫자들이 그 열기를 증명하더군요.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672대 1, 일반 청약 경쟁률은 무려 1736대 1. 증거금만 15조 원이 넘게 몰렸다고 하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네, 몰렸죠. 근데 단순히 돈이 몰린 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배정받은 주식의 80% 이상을 상장 후에 최소 1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80%나요? 와, 이건 최근 IPO 시장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상장 첫날 잠깐 반짝하고 말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길게 보고 함께 가겠다. 뭐 이런 기관들의 강력한 신뢰 선언인 셈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 결과 상장 첫날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주식의 양, 즉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의 10% 초반대로 극히 적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품절주가 된 겁니다.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팔려는 물건은 거의 없는 상황.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이겠네요. 하지만 그게 또 양날의 검 아닌가요? 유통 물량이 적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작은 충격에도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수급의 양면성이라고 부르죠. 이 부분은 뒤에 리스크 파트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이 뜨거운 공모 열기, 그리고 검증된 기술력, 듣다 보니 당연한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래서 이 회사 실제로 돈은 벌고 있나요? 사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게 바로 재무제표였습니다. 돈 버는 바이오텍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2025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그 숫자가 놀랍습니다. 매출 약 410억 원에 영업이익이 약 208억 원, 영업이익률이 51%에 달해요. 영업이익률 51%? 제조업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수치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베링거 인게라임 계약 덕분입니다. 총 계약금 1조 4천억 원 중에서 계약과 동시에 받은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그러니까 선급금 수백억 원이 2025년 4분기 실적에 한 번에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아, 한 번에 들어오는군요. 네, 기술료는 사실 원가가 거의 없으니까 들어오는 돈 대부분이 이익으로 잡히는 고마진 구조인 거죠. 거기에 이번 공모자금까지 더해지면 1,0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건 R&D를 계속해야 하는 바이오 기업에게는 정말 든든한 실탄이겠네요. 그렇죠. 당분간 자금 조달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하는 기존 주주들한테는 악재인 이벤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강력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한 거죠.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요? 2025년에 이 정의로운 흑자는 이 선급금 덕분, 즉 일회성 수익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아, 그 말은 만약 2026년에 또 다른 대형 계약이 터지지 않는다면 실적이 다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 이른바 실적 절벽의 가능성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임드 바이오를 볼 때는 2025년의 숫자 자체보다 이런 대형 계약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플랫폼의 힘이 지속되는지를 꾸준히 관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력, 시장 평가, 재무 상태까지 봤으니 이제 경쟁 구도로 한번 살펴보죠. ADC와 뇌질환 두 개의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각각의 시장에서 에임드 바이오는 어떤 위치에 있고 누구와 경쟁하고 있나요? 먼저 ADC 기술 분야에서는 국내 절대 강자인 리가캠 바이오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회사의 접근법을 미사일 개발에 비유하면 아주 재미있는데요. 리가캠 바이오는 어떤 탄도, 즉 약물이든 미사일, 즉 항체에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장착하는 결합 기술, 그러니까 링커 플랫폼의 세계 최고 권위자입니다. 아, 미사일의 부품을 완벽하게 조립하는 기술을 가진 셈이군요. 그렇죠. 반면 에임드 바이오는 애초에 타격해야 할 적의 정확한 좌표를 가장 잘 찾아내는 레이더 기술, 즉 환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장 확실한 타겟을 발굴하는 데 특화된 거죠. 출발점부터가 다르네요. 네, 리가캠이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솔루션을 판다면 에임드 바이오는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파는 것에 가깝습니다. 흥미로운 비교네요. 그러면 뇌질환, 즉 BBB 투과 기술 분야의 경쟁자는 누군가요? 여기서는 ABL 바이오가 강력한 경쟁자이자 동반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ABL 바이오? 두 회사 모두 BBB를 뚫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조단위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다만 사용하는 열쇠의 종류가 달라요.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라는 기술을 쓰고 에임드 바이오는 ADC를 사용하죠. 뇌라는 난공불락 개성을 공략하기 위해 서로 다른 무기를 들고 있는 두 명의 장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국내 경쟁자들은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결국 다이치 선쿄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거인들과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그들은 엔허2라는 약으로 이미 ADC 시장을 평정한 최강자들이죠. 에임드 바이오의 전략은 이 거대 기업들과 정면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뇌질환이라는 틈새 시장을 먼저 선점하겠다는 거죠.
거인들이 지배하는 평야가 아니라 그들이 아직 오르지 못한 험준한 산맥을 먼저 오르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도 대단하지만 사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은 앞으로의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신약을 파는 걸 넘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업을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인 플랫폼 기업으로의 진화입니다. 지금까지 에임드바이오가 뇌종양 치료제라는 완성된 자동차를 팔았다면 앞으로는 뇌까지 무엇이든 실어 나를 수 있는 엔진 자체를 팔겠다는 겁니다. 그 핵심 기술이 바로 AMB001, BBB 투과 셔틀 플랫폼입니다. 뇌로 약물을 배달해주는 배달 기술 자체를 사업화한다. 와, 정말 뇌 속의 쿠팡이 되겠다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제약사들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했지만 대부분 뇌까지 전달하지 못해서 실패했거든요. 네. 에임드바이오는 그들에게 당신들의 좋은 약에 우리 배달 엔진을 붙여서 뇌로 보내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신약 하나 파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성이 큰 사업 모델이죠. 실제로 이 배달 기술을 이용해서 항암제를 넘어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도 이미 시작했더군요. 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게 성공한다면 지금의 기업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암제 시장도 크지만 퇴행성 뇌질환 시장은 그 규모를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에임드바이오의 핵심 투자 포인트와 반드시 유의해야 할 리스크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이 모든 포인트를 종합하면 에임드바이오는 안전마진이 확보된 성장주라는 아주 희귀한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마진이 확보된 성장주요. 네. 첫째, 3조 원 기술 수출로 증명된 펀더멘탈과 흑자 전환으로 확보한 재무 안정성. 이게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이미 돈을 벌어서 재무는 튼튼하죠. 네. 둘째, 뇌질환 정복의 열쇠가 될 BBB 셔틀 플랫폼이라는 성장성입니다. 거대한 미래 시장의 티켓까지 쥐고 있는 거죠. 보통 바이오텍은 둘 중 하나만 가지기도 힘든데 말입니다. 거기에 삼성이라는 프리미엄이랑 품절주 효과라는 단기 수급 호재까지 더해진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요약이네요. 반대로 동전의 뒷면처럼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또 품절주 효과는 급등을 부르지만 반대로 작은 매도 물량에도 급락을 유발할 수 있는 변동성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역시 실적 절벽 가능성이겠죠. 네, 2025년의 흑자는 일회성이라는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2026년에 추가적인 대형 계약이 없다면 실적은 역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게 아니라 회계상의 착시 효과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스크는요? 마지막으로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초기 투자자들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이요? 네, 상장 1개월, 3개월 후에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댐에 갇혀있던 물이 방류되는 것과 같아서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세 가지 리스크는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의 살아온데요. 에임드바이오에 대해 기술력부터 재무, 미래 성장성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봤습니다. ADC와 뇌질환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어디까지 나아갈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임드바이오의 뇌혈관 장벽, 즉 BBB를 뚫기 위해 ADC라는 열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뇌라는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기 위해 과연 하나의 절대적인 마스터키가 시장을 지배하게 될까요? 아니면 교모세포종의 문을 여는 열쇠, 알츠하이머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각기 따로 필요하게 될까요? 에임드바이오의 ADC와 경쟁사인 ABL바이오의 이중항체 기술이 서로 다른 문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미래는 후자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